안녕하세요. 오늘은 통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계라고 하면 사실 복잡한 수식과 어려운 용어들이 떠오르셔서 난감하시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6가지 연결고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통계의 시작은 기술 통계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엄청 간단해요. descriptive,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 반 학생 5명의 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70점, 75점, 80점, 85점, 90점. 이 숫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평균이 80점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기술 통계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하고 설명할 것인가. 마치 여러분의 책상 위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평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구들이 비슷비슷한 점수인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높은 점수를 어떤 친구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즉 편차가 큰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반은 78점, 79점, 80점, 81점, 82점 모두 비슷비슷하죠. B반은 50점, 70점, 80점, 90점, 110점 점수 차이가 좀 큽니다. 두 반 모두 평균은 80점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점수의 커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데이터로 추론을 할 때 핵심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성인 전체의 평균 키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성인 모두를 찾아가서 키를 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샘플, 즉 일부만 조사합니다. 마치 1000조각의 퍼즐을 맞출 때 모든 조각을 다 보지 않고 몇 개의 조각만을 보고 이 퍼즐을 다 맞추면 풍경화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유추,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무작위로 1000명만 조사해서 평균을 내고 전체의 평균 키가 170cm네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추론 통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은 어떤 조각을 선택하느냐인데요. 만약 무작위로 1000명을 조사했는데 농구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평균 키가 190cm로 계산되었다면 대한민국 평균 키가 190cm네 라고 추론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률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체에서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로 선택될 확률. 확률은 사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각각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네, 6분의 1입니다. 약 16.7%각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똑같죠. 그런데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더하면 혹은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합이 나오는 경우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낮은 산 모양으로 확인이 돼요. 이게 바로 분포입니다. 단순히 확률에 대해서 이러한 가능성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치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나 평균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확률이 쌓이고 쌓이면 패턴, 즉 분포가 만들어지고요. 이 분포가 그리는 곡선의 아래의 면적은 1입니다. 즉 100%의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특정 구간의 면적은 그 구간에 속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걸 확률 밀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분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포는 정규분포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관심 있고 궁금한 수많은 현상이 그리고 그 현상을 수치화할 때 이 정규분포의 패턴을 따르거든요. 사람들의 키, 시험 점수,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크기, 대부분의 경우는 가운데가 많고 극단값이 적게 나타나는 정규분포의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규분포의 특징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가운데가 높고 극단값이 낮은 종모양,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그리고 양끝이 무한대로 퍼지지만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이 바뀌면 분포가 그 모양 그대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표준 편차가 바뀌면 중앙이 그대로 분포가 넓게 퍼지거나 좁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시험은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점. 영어 시험은 평균 60점, 표준 편차가 15점. 수학 80점을 받은 학생과 영어 75점을 받은 학생. 누가 더 잘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직접 비교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모든 분포를 하나의 기준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보셨던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하는 건데요. 이것은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분포입니다. 공식은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데요. X축에서 확인되는 Z값은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인데요. 아까 수학과 영어 점수의 예로 한번 살펴볼까요? 수학의 Z값은 예를 들어서 80점, 평균 70점, 나누기 10점, 그래서 Z값이 1로 나오고요. 영어의 경우는 75점, 평균 60점,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 15점, 그래서 영어의 Z값 역시 1로 나옵니다. 두 학생 모두 Z값이 1점이죠. 평균보다 표준 편차 1만큼 위에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면 두 학생 모두
각각의 과목의 점수는 다르지만 수학과 영어 모두 똑같이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표준화의 힘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통계의 본질은 바로 어떠한 주장이 맞는지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요. 우리 그 주장을 가설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통계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하나는 영가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변화가 없다 라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요. 대립가설은 그러나 변화가 있다, 효과가 있다, 혹은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새로운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판단을 하는 기준은요, 바로 신뢰 구간과 기각력입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95%의 신뢰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95% 가운데 95%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은 그리고 그 양쪽 끝 5%는 기각력이라고 부르는데요. 95%의 구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5%의 구간은 우리가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t값입니다. t값은 영가설의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관찰될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t값이 높다,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t값이 작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대립가설을 지지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거든요. t값이 작다는 즉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가설을 기각합니다. 보통 기준은 0.05, 즉 5%입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다음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커피숍에서 새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1+1 이벤트야. 커피숍 사장님이 궁금합니다. 정말 매출이 올랐을까?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은 항상 두 가지를 세우게 되는데요. 영가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프로모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평균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매출은 여전히 100만 원이다. 라고 세울 수 있고 대립가설은 변화가 있다. 프로모션 효과가 있다. 매출은 100만 원과 다르다. 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설을 세웠으니 가설을 검증해야 하는데요.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숫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다 수집할 수 없으니 샘플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이 알고 있는 평균 매출은 100만 원, 그리고 표준편차 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프로모션 이후에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에 매출을 기록합니다. 1일차, 2차, 3일차. 그리고 매출 평균이 104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4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프로모션의 효과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기가 달라서
혹은 운이 좋아서 옳은 숫자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통계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뢰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계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려운 계산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아까 보셨던 신뢰 구간을 생각해 보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95% 신뢰 구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프로모션 효과가 없다면 샘플로 측정한 평균 매출이 보통 어느 범위에 있을까를 우리가 신뢰 구간으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통계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95% 신뢰 구간에서의 최저점과 최고점이 97만 원과 103만 원 사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계산된 104만 원은 이 기준 안에 벗어났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벗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필요한 값이 Z값입니다. 이 Z값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표준 편차 단위로 나타낸 건데요. 표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2.19가 나왔어요. 2.19, 즉 중앙값 0에서 표준 편차로 2.19배 떨어진 위치입니다. 분포의 아마 오른쪽 끝에 위치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꽤 멀리 떨어져 있네요. 우리가 다시 이 분포값을 처음에 보았던 확률값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확률값으로 나타내는 그 값이 바로 P값입니다. P값을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보면 0.028, 즉 2.8%입니다. 100번 중에 3번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보통 우리가 5%, 0.05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P값은 2.8%, 0.028, 기준값인 5%, 0.05보다 작죠. 이 말은 우리가 이걸 우연이라고 치기에 아무리 많이 쳐봐도 너무 낮은 확률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서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매출에 효과가 없어서 매출 평균이 100만 원인 게 아니라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평균이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1+1 이벤트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신뢰 구간 안에서 벗어나는 값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많이 의심된다. 이걸 P값으로 전환시켜서 P값이 매우 작게, 그러니까 확률값이 매우 작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유의미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오늘 보셨던 6가지 연결고리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술통계를 보셨고 일부를 전체로 추정하는 샘플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확률과 분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패턴이라고 일컬어지는 정규 분포,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화.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거를 주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설 검정, 그리고 P값과 신뢰 구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기술 통계로 시작해서 샘플을 이해하고 확률을 거쳐 분포를 알고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서 여기서 확인되는 확률값으로 최종적으로 가설을 검증합니다. 사실 통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연결고리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 내리시는데 이 통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